근데 그때 공부하면 앞서가지 않을까? 원래 새벽 공부가 새벽에 하는 자, 뭐고 봅시다. 오늘 뭐고 문학 볼 거야. 문학.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안 했었다. 어서오세요. 자, 잠깐만, 사물이 아니구나. 자, 우리 오늘은 문학 볼 겁니다. 근데 뭐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다며. 너무 하나도 안 어렵던데. 지문이 너무 쉽던데요. 문제 까먹었나? 자, 봅시다. 고전소설 페이지 11페이지고요. 유생전 볼 거야. 유생전 꺼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문 읽을 때 어디까지,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을 때 어느 정도까지 딱 읽었을 때 우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게 핵심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읽고 어디까지 읽었을 때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허락하십시오까지 있지, 여기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얻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상서 또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여러 친족들이 역시 그에게 말했대요. 자, 상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친족들이 같이 있나봐. 말했다고 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잘 보세요. 대사 나오는데 유승상과의 약속. 유승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원래 하기로 했던 게 있었나봐. 자, 돈독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유승상과의 약속이 매우 두터워서 지켜야 할 것 같지만 황제의 명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황제의 명령이 있었고, 황제의 명령을 들으면 무엇을 지키지 못한다? 유승상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맞죠? 자, 다음. 또한 유생은 걸식하며 의탁할 곳도 없답니다. 유생은 걸식하고 의탁할 곳이 없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걸식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걸식이라고 하는 게 먹는 걸 거르다는 거야. 거른다는 거야. 못 먹는다. 못 먹고 산다는 거지. 거렁뱅이란 얘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탁할 곳이 없다는 게 뭐야? 얘가 지금 집장만이 안 돼 있는 거야. 지입을 묵을 곳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거처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의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 이제 머물러서 지내는 걸 말하는데 그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유생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나 달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이르렀는데, 한림학사면 엄청 높은 벼슬이야. 솔직히 말해서 28살에 한림학사가 사실은 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높은 벼슬입니다. 자, 그래서 한림학사에 이르렀으니 부귀가 빛나고 집안도 화려하니 모두 부러워합니다. 28살에 한림학사 되면 당연합니다. 이런 일은. 알겠죠? 자, 원컨대 바라건대 황제의 명을 따라서 달씨 집안과의 혼인을 허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판정 났어. 자, 황제의 명령이 뭔데? 달생과 결혼하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원래 약속은 뭔데? 유생과 결혼하는 게 원래 약속이야.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원래 결혼 약속이야.
자, 그 다음에 달씨 집안과의 혼인은 누구의 말인 거야? 황제의 명령인 거야. 그러니까 유생과 결혼하지 않고 달씨 집안과 결혼하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다. 유생에 대한 이제 그 의리를 저버린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자, 상서가 더욱 고민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상서야, 상서. 맞지? 잘 생각해. 상서는 남자야, 여자야? 무조건 남자입니다. 상서는 직책 이름이야. 여자는 직책을 못 가졌잖아. 과거 합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달생이 할리막사라고 돼 있어요. 할리막사 남자야, 여자야? 무조건 남자야. 할리막사 엄청 높은 벼슬이라고 했어요. 여성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시절이야. 그러면 상서가 달생이랑 결혼해요? 아니야.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상서의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충분히 그냥 읽고 다 떠올릴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남자잖아. 지가 할리막사랑 결혼하냐고. 아니야. 그러면 결혼할지 말지 결정한다잖아. 예전에는 결혼을 누가 정해줬는데?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여성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얼굴 알아볼라? 몰라요. 내가 결혼할 남자 얼굴을 언제 봅니까? 결혼식 당일날 봅니다. 어떻게 보는데? 결혼식 할 때 처음에 이제 여자랑 남자가 얼굴을 마주치기 전에는 여자 얼굴 앞에는 이렇게 천이 가려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딱 맞절하기 전에 뭐 하는 거야? 결혼식 할 때 여자 얼굴에 천을 올리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확인하고 맞절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거야. 알겠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서가 자신의 딸을 달생과 결혼시킬지 유생과 결혼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야, 여기까지 보면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모르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문학을 엄청 많이 볼 거거든.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다음 넘어가서요. 볼게요. 상서가 더욱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때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려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뒷내용 그냥 다 공짜야. 그래서 내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읽으니까 1분도 안 걸렸거든. 읽는데 여러분들 한 1분 30초에서 2분이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다 읽는데 1분 좀 안 걸렸으니까. 왜냐면 여기 첫 문단, 이 첫 문단 읽는데 시간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이거 나는 적었거든. 다 원래 결혼 약속 뭔지 다 체크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뒤에는 체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때 황제가 교서를 또 내려서 말했대요. 듣건대 유생이 아직도 경의 집에 머물러 있어. 봐봐봐. 유생이 아직도 경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 경이 뭔데? 당신이란 얘기야. 경. 자, 그럼 이 당신이 지금 누군데? 상서야, 상서. 달목지방과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다 하니 자, 생각해봐. 그러면 유생이 망설이고 있는 거야? 아니지. 상서가 망설이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유생이 그러면 경희 집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뭔데? 유생이 그름맹이라며. 어디 얹혀 사는 거야? 상서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있다는 거 딸과 결혼시키려고 지금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목지방과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는데 상서 네가 무슨 까닭인가? 만약 국명, 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정옥을 참수하고 상서의 일족을 멸하겠다.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황제의 명이 이와 같이 급박하니 무슨 다른 계책이 있겠는가? 상서가 어쩔 수 없이 달목지방과의 혼인을 결정하니 부인과 여러 친족들이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상서가 혼인을 결정하니까 가족들이 다 기뻐해. 왜 기뻐하는데? 부잣집에 시집 보내니까. 여러분들 여성을 시집 보내요. 그럼 이 집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당시에는 여성은 마치 재산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성을 시집 보내면 남자 집에서 돈을 주지. 그래서 왜 우리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화가 지금 뭡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해오면 여자가 혼수해온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물 예단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 집에서 예물 예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의 문화거든. 여성을 시집 보내면 남자 집에서 돈 보내줍니다. 그때는 뭐 이제 아니면 엄청 비싼 옷을 보내주거나. 그래서 요즘도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집안끼리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저기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보통 이제 그 여자 어머니한테 명품 옷 같은 거 선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때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가족들은 전부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고요. 그러나 상선은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했대요. 왜 분통을 이기지 못했는데? 나 의리 지켜야 되는데 의리를 못 지켰어.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슨적 가치라고 얘기할까요? 유교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유교적 가치, 유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지켜야 하는 유교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야.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나 하나만 얘기할 건데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변하지 않는 거 두 글자로 뭐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땡땡이 있다. 땡땡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죠? 지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지조와 절개라고 하죠. 지조와 절개가 남성에게 요구되는 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요구됐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로 요구됐죠. 여성에게는 어떻게 요구됐어요? 평생 한 명의 남자만을 섬기는 걸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유교적 가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선이 유교적 가치를 어기는 게 싫었던 거야. 원래 약속이고 의리인데. 또한 유생과의 혼례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때 남자가 이 남자가 바로 누구야? 딸이야. 그냥 보자마자 알아야 돼. 왜? 결혼 당사자의 딸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 위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했으면 남자는 무조건 상서 딸이야.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 부모를 뵙고 말하였대요. 밑에 봅시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예전에 예에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위에 거를 이해하고 나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남자 발생이랑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은 이유는 뭔데? 뭘 지켜야 되는 거야? 뭘 지켜야 돼서? 지조 지켜야 돼서. 정절 지켜야 돼서. 물론 이미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절을 완전히 뭐 이렇게 지켜야 하는 뭐 의무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니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의리가 있단 말이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의리를. 그게 예의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상선은 묵묵히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때 시대로 따지면 부인이 남자를 꾸짖어. 이 부인은 지금 상서의 부인이죠. 상서의 부인. 그 남자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남자를 꾸짖어 말하였대요. 너는 규방이 있는 여자로서. 규방이 뭔데? 규방은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이죠. 어디 있나? 규방은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규방이 있는 여자로서 부모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지 결혼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이처럼 하소연하는 일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너는 어찌 여기에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울며 대답했답니다. 아버님께서 전날에 유승상과 금석처럼 굳게 정혼을 하시고 정혼을 했다는 게 결혼을 정했다는 거야. 또한 저로 하여금 그 승상 앞에서 예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유승상이 바로 누군데? 유생의 아버지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했다고? 결혼하기 한 달 전이니까 우리 집 이 상서의 딸을 저기 유씨 집안으로 보내가지고 미래 시아버지, 미래 시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부터 드렸다는 거야. 그럼 인사를 드렸지. 그래서 유승
유승상께서도 역시 저에게 옥지환, 옥으로 만든 환을 주면서 너는 이것으로 마침내 유씨 집안에 들어오라 옥반지를 받은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유씨의 가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데 달목지간과 혼인을 결정하셨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의리를 어기겠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 그 말을 말하였대요. 다른 방법이 없다. 황제께서 하교하심이 이와 같으니 형세상 어쩔 수가 없다.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어쩌겠느냐? 어찌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황제의 하교라고 하는 건 외부의 압력이겠죠. 외부의 압박. 외부 세력의 압박, 외세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외부 세력의 압박에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응하게 되는 게 부모야. 그런데 지금 이 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세 압박에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낭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대요. 만약 애초에 유승상 때가 정원한 일이 없었다면 제가 규방에 있는 몸으로 어찌 이것저것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만약에 내가 유승상, 그러니까 유생이랑 결혼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달생이랑 결혼하는 거 내가 안 가릴게. 그런데 정해져 있었는데 어찌 안 가리겠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고 당돌하게 아뢰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 예의를 잃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예의를 어기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단 말이야. 왜 저 결혼하기로 해놓고 남자 버리고 딴 놈한테 가버렸네. 이런 식으로 온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야. 의리를 어겼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욕심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달생과의 결혼 또는 황제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는 거죠. 응하는 거. 그리고 사사로운 욕심에 예를 잃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의는 바로 뭡니까? 유생과의 결혼이죠. 자, 다음. 지금 황하가 아직도 허리띠처럼 되지 않았고 태산도 역시 숫돌처럼 되지 않았으니 원컨대 부모님은 예전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제가 오랫동안 규반에 있으면서 경사, 이 경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유교의 경, 그래서 이 유교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치죠. 유교적 가치를 담은 책이야. 근데 역사책이야, 역사책. 그래서 아마 경서에는 중국 역사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왔으니까. 자, 거기 경사를 읽었으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열렬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야? 조선시대에 강요되던 지주와 절개였습니다. 남성에게 요구되던 지주와 절개, 여성에게 요구되는 지주와 절개. 열렬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는 거죠. 제가 이미 유승상 댁에 예를 행하였는데 또 달씨 집안과 혼인을 한다면 이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잘 보세요. 죽어서 의를 지키지 못한 홀령의 신세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달생이랑 결혼할 바에 뭐 하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살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죽어서도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충신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까? 죽음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열면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요, 여러분들, 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게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서 목숨을 버려서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사람은 길이 비석 같은 거 세워가지고 후대에 남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했을까? 내 이름이 후대에 더 잘 남는 게 중요했을까? 이름이 후대에 더 잘 남는 게 중요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꿈꿉니까? 철학적인 건데.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걸 꿈꿉니다.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 상식들이 누구야? 불로초 찾으러 다니는 사람 누구야? 어릴 때 책 좀 안 읽었어요?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 그 사람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좀 오래 살고 싶으니까 뭘 찾으러 다녔어요? 불로초 찾으러 다녔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오래 못 살았거든요. 우리는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꿈꾸는 거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몸이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의 또 다른 방법으로 뭘 찾는 거야? 이름을 영원히 알리는 거야. 이해돼요? 내 후세의 이름을 계속 대대로 알리면 그게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오래 사는 것보다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의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야. 알겠죠? 자, 원컨대 부모님은 천금과 같은 귀하신 몸을 보존하시고 소녀의 목숨을 구하지 마시고 황실의 벌에서 벗어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부모님, 제가 나서서 죽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죽으면 황제한테 벌 받을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어차피 달생이랑 결혼 못 할 테니까. 맞죠? 그러면 벌도 안 받을 수 있고 의도 지킬 수 있어. 나는 죽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로부터 낭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중납부문가 유생은 방상서의 집을 떠나고 방랑자는 돼 있지. 아, 이 집안 무슨 씨 집안? 방씨 집안이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야. 방랑자는 달생과의 혼례에 뭐 하느냐? 자결, 죽습니다. 유생은 꿈을 통해서 방랑자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리움에 방랑자의 무덤을 찾았다가 설핏 잠에 들게 된대요. 자, 다음 꿈속에서 깨어나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살펴보니 무덤이 갈라지고 낭자가 다시 뭐 했대요? 살아났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비현실적인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자, 유생이 놀라고 기쁘고 정신없어서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고 낭자와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잠시 뒤에 낭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대요. 저와 낭군의 인연이 이렇게 엷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저승의 몸을 맡기고도 원한을 풀지 못하였는데 상제가 누군데? 상제 누구야? 옥황상제. 어디 삽니까? 하늘에 살죠. 천상계에 살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 하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옥황상제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정해줘? 옥황상제께서 정해주는 거야. 저의 정절을 보시고, 정절이라고 하는 게 정은 남녀 간의 정을 말해요. 절은 뭔데? 절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개 정도로 보면 돼요. 정절은 누구한테 강요되는 거? 여성에게 강요되는 거. 자, 그래서 저의 정절을 보시고 후토 부인에게 명하여 저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남궁과 끊어졌던 속세의 인연을 맺게 해주었으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생도 감사의 절을 하고 평소 고생한 일과 낭자를 그리워한 정을 다 털어놓고 서로 함께 슬퍼하였대요. 자, 근데 낭자가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씨 가문에서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전의 악행이 다 끝나지 않아 반드시 침범할 것입니다. 죽고 살아났는데도 뭐 하는 거야? 이 달생내와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황제께 이 일을 아른다면 부모님께 화가 미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다시 살아난 것은 죽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선 깊은 산속에 숨어서 달씨 가문의 권세가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남궁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당분간 어디에 살겠어? 깊은 산속에 살고 있겠지. 자, 잘 보세요. 여기 부인이잖아. 부인은 누구의 어머니야? 낭자의 어머니. 상서의 아내. 방상서가 부인을 꾸짖었어요. 아니죠. 꾸짖는 내용이 있었잖아. 꾸짖는 건 누가 꾸짖었어? 부인이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낭자를 꾸짖었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특히나 수능과 비슷한 어떤 이런 유형들 있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뭐 사관학교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체 또는 객체를 변환하는 겁니다. 주체가 뭔데? 문장 성분 주어. 객체가 뭔데? 아니 나 뭐야? 청자요? 객체가 뭐야? 지훈아 뭐야? 목적어 또는 뭐? 부사어. 부인을 뭐야? 목적어. 부인을이 아니라 목적어는 원래 뭐가 돼야 돼? 남자를이 돼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주체 또는 객체를 변환해가지고 만드는 틀린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할 때. 주체도 사실 바뀌었지. 반상선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부인은 이렇게 돼야지. 부인이 남자를 부인이 남자를 꾸짖은 거죠. 34번 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인데 잘 보세요. 보기 내용. 여러분들 얘가 시험 만약에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봐. 그 보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문은 읽으면 안 되고 어차피 본문은 외우고 있는 거니까 본문은 읽으면 안 되고 바로 보기부터 넘어가가지고 뭐 판단해요. 아마 똑같이 안 적혀 있을 거거든. 뭐 물론 현대 소설이 나올지 뭐 고전 소설이 나올지 아예 안 나올지 몰라. 나온다 치면 본문은 알고 있으니까 보기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보기에 무슨 생각, 누구 생각이 담겨있어? 학교 선생님의 생각이 담겨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건데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유생전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초월적 존재 누구의 도움 받았어? 누구? 옥황선제. 사실 후토부인도 초월적 존재긴 해요. 근데 이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남녀가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상적인 요소를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전기적인 요소라고 했죠. 자, 다음 여성 주인공은 사회적 권력 구조를 따르려는 주변 인물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인물들이 누군데? 이 남자를 제외한 가족 전체입니다. 부모님. 또 누구 있었어? 지금 집에 누구도 와 있었어? 친척들도 와 있었어. 기억나요? 부모님, 친척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뭐 하려고 했어? 사회적 권력 구조를 따르려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황제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죠. 주변 인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신이 의리죠. 의리. 유교적 가치입니다. 자, 이 신의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여성 주인공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에 의해 누군데? 황제죠. 높은 인물에 의해 시련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서사의 분위기를 강화한다. 자, 보기 보면서 뭐 떠올려야 돼? 본문에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떠올리는 거. 알겠죠? 그러고 나서 밑에 OX 판단하는 거야.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여러분들? 맞힌 사람. 기억이 안 나요?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자, 봅시다. 상서가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강요한 결연이라는 문제를 극복한 것이겠군. 자, 봐봐봐. 지금 요거 표시 안 했는데 도움을 받아 어서오세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라고 돼 있잖아. 결연이 무슨 뜻인데? 결연의 어려움. 결연이 뭔데요? 결연은요, 인연을 맺음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이지, 결혼. 연은 인연, 결은 맺을 결자. 자, 그러면 인연을 맺는다는 건 결혼을 말하는데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라고 할 때 이 결연의 어려움이 바로 뭡니까? 방해지, 방해. 결연은 인연을 맺는 건데 인연을 맺는 것의 어려움, 그 방해를 극복하는 환상적 요소를 가진다고.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주변 인물의 반대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모는 부모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해야겠네. 어머니. 왜냐면 상서는 결혼 안 시키고 싶어 했었잖아. 근데 물론 나중에는 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서는 살짝 좀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인물이죠. 자, 이런 상황이야. 다시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강요한 결연은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말로 바꿔야 돼? 이 결연은 어떤 결연이야? 달생과의 결혼을 말하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강요한 결연이라고 해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달생과의 결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상서가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한 건 뭐 때문에 분통을 이기지 못했어? 분통을 이기지 못한 건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분통을 이기지 못한 거야. 상서가, 잘 봐, 문장을 그럼 이렇게 바꿨잖아. 다시 한번 볼게요. 상서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 이거는 달생과의 결혼이죠. 달생과의 결혼이라는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이야? 아니지. 달생과의 결혼이라는 문제를 상서는 극복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상서가 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결혼해야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극복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뒤 내용도 전혀 맞지 않아요. 분통을 터뜨린 건 이제 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강요한 결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극복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이 지금 이상하게 꼬여있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야겠죠. 다음은 3번입니다. 왜 펼쳐보는데 맞았어요? 잘했어. 자, 다음 넘어갈게요. 35번. 이거는 현대소설입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볼게요.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의가 아니라 남루였다. 자 금의, 남루.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참 힘들겠죠. 금의가 뭘까요? 금의. 비단이고요. 의가 뭘까요? 이건 좀 알만하지 않나? 나 중학생 때 한문 A 받았다 손. 아무도 없어? 아니 뭘 한문을 안 해? 한문 안? 일본어 아 진짜 요즘 한문을 안 하는 중학교도 있어요? 진짜. 야 우리가 사태가 심각하구나. 맞아요. 옷 의자죠. 옷 의자. 자 그래서 비단꽃입니다. 비단꽃. 남루는요. 야, 내 생활이 너무 남루해. 남루는 아주 허름한 옷입니다. 내 생활이 너무 남루해라고 하면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생활 또는 내 생활이 마치 허름한 옷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이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대학교를 갔나봐. 그 삼류대학교는 비단옷이 아니라 뭐였다? 남루였답니다. 남루는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어야 했던 고교 시절로 끝내고 싶었대요. 자, 남루 생각해봐봐. 얘 돈 많아 아니면 돈이 없어 가난해? 가난해.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 원래 남루라는 말에 어차피 가난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뭐라 적혀 있어?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었던. 혹시 물려 입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언니 거? 있다면? 아무도 없을걸? 맞지? 왜 입는데? 왜 물려 입는데? 돈 아끼려고. 맞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난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끝내고 싶었다. 누군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 1인칭 서술자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 지금. 맞지? 이 시점이 뭐 1인칭인지 3인칭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류대학을 나왔어. 맞지? 가난했어. 끝내고 싶었다고. 자 잘 보세요. 그래도 낙방은 낙방이니까 라고 돼 있으니까 대학 갔어 못 갔어? 그것도 못 갔네. 심지어 낙방이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맞죠? 아 대학 못 갔네. 자 보세요. 낙방은 낙방이니까 체면상 시리에 빠져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우리가 보통 대학 떨어졌어 낙방 해와 시리에 빠져요 안 빠져요? 대학 떨어졌어 시리에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당연히 빠지겠지. 체면상 시리에 빠져있다는 게 무슨 말인데? 이 사람 대학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잖아. 근데 아싸 떨어졌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겉으로 표정만 뭐 하고 있는 거야. 시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대학을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아니 떨어졌는데 기쁘다고 하면 되지. 체면상 시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그 표정을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 누군가가 나한테 대학 가라고 했겠지.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누구야? 부모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맞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녀에게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머니가 넌지씨 고맙다. 네가 효녀다. 라고만 속삭이지 않았다면 머나먼 미국 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어? 미국 가 있네. 미국으로 시집 갔네. 맞죠? 주인공 여자네. 효녀다라고 속삭이지만 않았다면 머나먼 미국 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고맙다 네가 효녀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대학 떨어졌잖아 지금 딸이. 근데 떨어진 딸을 보고 고맙다 네가 효녀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게 뉘앙스를 알아야 돼. 왜 효녀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등록금 때문입니다. 지금 가난하잖아. 이해되죠? 그래 네가 대학 안 가니까 그래 우리 집 돈 안 써서 당연히 효녀다 효녀. 근데 화자는 이 말 듣고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집안 때려치고 어디로 간 거야 지금? 갖다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거 아니야. 자 볼게요. 어머니가 그녀에게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 이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가 바로 뭔데? 요건 거야. 딸이 대학 떨어졌는데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자, 로 고마워했을 때 그녀는 잊지도 않은 희생정신을 들킨 것처럼 느꼈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희생정신을 들켰다. 근데 잊지도 않은. 요거는 이제 뒤에 내용을 좀 읽어봐야 좀 더 알 수 있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 어머니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너한테 돈을 안 써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뭔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고맙다 딸아 네가 희생해가지고 네가 대학 안 가가지고 우리 집에 돈을 아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희생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잊지도 않으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잊지도 않으니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 대학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잖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 뉘앙스를.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실 잊지도 않아서 난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냅두면 될 걸 굳이 뭐라고 얘기해. 고맙다 네가 효녀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분이 더 더러워지는 거야. 사실은 나는 시리에 빠져있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역같았다고. 맞죠?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단 말인가? 희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 희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이 누군데? 일단 것들인데 들은 누군지 몰라. 근데 일단 하나는 확실해. 하나 확실해. 그 누군데? 희생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잖아. 근데 희생할 가치가 없는 것 하나는 알아. 뭔데? 엄마. 나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엄마는 희생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그럼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죠? 자,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 속아서 희생당한 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 이게 바로 뭐야? 희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인 거야. 자,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지글거릴 때 그럼 여기서 느껴졌네. 아, 이 사람은 뭘 보여주고 싶어 했어?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 결과로 뭐 했어? 미국에 시집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친척의 소개로 미국서 참한 신부를 물색하고로 나온 신랑. 얘가 이 그녀의 뭐야? 남편이겠네. 미래의 남편이겠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미국에서 신부감 찾으려고 한국 땅에 온 거야. 그 남자의 눈에 누가 걸린 거야? 내가 걸린 거야. 단시일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뜻이 맞아서 혼사가 이루어졌답니다.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자, 서로 맞아떨어진 건 뜻이라기보다는 조급증이 아니었을까? 그 남자도 조급해. 왜? 신부감 찾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신부감 찾기 힘들잖아. 맞죠? 조급해. 나도 조급해. 이 여자도 조급해. 왜 조급한데? 빨리 가족을 갖다 버리고 싶어서. 맞죠? 자, 그녀는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하면서 한참이나 쥐고 있던 손의 거칠고 끈적한 습기를 잊지 못했답니다. 거칠고 끈적한 습기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 어머니의 손길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다는 게 지금 여기서 느껴지죠. 하루 속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이 그녀의 속사정이야.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중략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봐봐. 미국으로 시집 갔어. 이거 아까 그 여자 얘기죠. 맞죠? N으로 불린 후남이라고 돼 있지. 아, 그 여자 이름이 뭐야? 후남이야. 한국에 있는 가족과 교류하면 유대감을 느끼는 듯. 가족 갖다 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미국에 시집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연락하니까 좀 괜찮았나 봐. 유대감을 느꼈대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답니다. 하지만 곧 후남은 뭐 하게 된다?
가족을 그리워하게 돼요. 아까 가족 갖다 버리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 그 말은 뭐야? 미국 생활이 너무 낯설다는 거겠지. 그 무렵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자, 한국을 찾아 이모네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후나마 밥 먹어라, 후나마 밥 먹어라.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대요. 아, 저 소리. 생전 높을 것 같지 않게 세대고 억척스러운 저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엄마 엄청 싫어했잖아.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나 동무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온 동네를 아글아글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대요.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을 꼭 잘 보세요. 밥 먹으라고 붙이는지. 이 사람은 후나마 밥 먹으라고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거야. 왜 밥 먹으라는 소리 하냐고. 그냥 별기다 불만이죠. 하긴 끼니 때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꼭 끼니나 챙겨 먹이면 할 도리를 다했다. 자, 이 말에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어머니가 평소에 나를 밥 먹이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날 챙겨주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그니까 밥 먹으라는 말이 기분 나쁜 거야. 밥만 먹이고 나면 마치 부모가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는 그녀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 될 것을 후나마 밥 먹어라로 깨웠다. 혹시 뭘로 깨워놨어요? 자다본 거 아니야? 맞아요. 뭘로 깨워놨어요? 혼자요. 그냥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포심에 일어난 거 아닐까요? 일어나서 놀랐을 거 아니야. 심장 철렁했을걸? 공포심이 깨웠네요. 그러면 자, 그녀를 깨울 때는 뭔 소리가 들렸다고? 후나마 밥 먹어라 라고 하면서 깨웠다고. 급한 건 학교가 아니라 밥이라는 듯이 어렸을 때는 밥 먹어라 소리가 그리도 듣기 싫더니 자라면서 후남이라는 이름을 더 싫어하게 됐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싫어했냐? 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그녀를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왜? 후남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부르고 나서 한 번 보는 거야. 꼭 이상하게 웃는 것도 기분이 나빴대요. 왜 웃었을까? 보세요. 너 사내 동생 맞냐? 자, 혹은 너 몇째 딸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후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 너 몇째 딸이야? 너 혹시 남자 동생 봤냐? 이게 무슨 말인데요? 후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아들 낳으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후남으로 지은 거야. 그럼 그 집안은 무슨 말이야? 딸 계속 딸만 낳았던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보통 막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막녀, 마지막 여자라는 뜻이야. 그 뒤에는 제발 아들 좀 낳으라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가 강했다? 우리가 이런 걸 무슨 사상이라고 해요? 자, 이 후남이라는 여자가 가족에게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야 돼. 집에서 가족들이 누구만 예뻐했다? 아들만 예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그리고 아들만 바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후남이라고 해서 딸 하고 나서 후남이 이후에 아무 아이도 못 가졌다고 생각해봐. 이 후남이는 원망의 대상이 될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후남이 밑에 남자 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그 집안에서 딸들은 전부 뒷정이야. 누구만 키워? 아들만 키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녀의 동기간들은 다 병자 돌림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랑 내 언니랑 내 사촌들은 다 병자 돌림이야. 나만 돌림자로 안 써. 왜? 그만 좀 달라라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느낌이 들겠지. 다 돌림자 쓰는데 나만 안 쓰니까. 언니들 이름에도 병자를 넣어 지었는데 그녀의 이름만 얻어온 자식처럼 한열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병자 돌림도 안 써. 밑으로 사내 동생 뭐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답니다.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머니가 어쩌다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잘 보세요. 뭐라고 딸한테 애정 표현하냐면 밑으로 사내 동생을 줄줄이 둘이나 본 신통한 내 새끼 이러면서 사랑한 애정 표현하는 거야. 호남이한테는 아이고 우리 밑으로 둘이나 남자 동생을 둘이나 만들어주는 우리 내 사랑하는 내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날 사랑한다는 거야.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느끼기에는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겠지. 자 그럼 어떻게 느껴져? 그럼 난 오직 사내 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난단 말인가?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름. 그러니까 이 후남이라는 이름에는 이 여자가 느끼기에는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처음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름처럼 느껴지는 거야. 후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유한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인생 둘 다 싫었답니다.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악을 쓰고 있었대요. 하여튼 우리 엄마 밥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돼. 아들 자식을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을 특별히 대우할 때도 변명처럼 말하곤 했답니다. 야는 제삿밥도 놓을 애니까 가엾은 우리 엄마 그녀는 달려오는 엄마를 한 가운데서 맞이했답니다. 자 볼게요. 어디 갔었냐? 밥 뜨는데 야는 꽃게니 때만 되면 싸돌아다닌다니까. 그것도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야? 후남이가 어릴 때 듣던 소리를 엄마가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해. 왜 이상한데? 후남이 엄마 지금 무슨 상태야? 치매 걸린 상태야. 그래서 후남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나 알아? 후남이 이거?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얘기해? 야 나 애미를 놀리네. 밥 타겠다 어여가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걸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정신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날이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남이가 돌아온 날 정신을 뭐 한 거야? 차린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집안에서 밥 뜸드는 냄새가 구수하고 부뚜막 앞에 서 있던 이모와 조카 며느리와 그 밖에 낯선 여자들이 신기한 얼굴로 제각기 한마디씩 했대요. 미국 딸 보고 정신이 돌아오셨나 봐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진짜 보시지. 정신이 돌아온 건지 더 달아난 건지 난 10년 감수했다. 귀한 손님 왔으니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오려고 야내로 건너가서 찌개 간도 보고 나중에 고구마도 좀 쪄오라고 이르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집 돌뚝에서 연기가 나지 뭐냐. 마당에도 연기가 자욱하고 불난 줄 알았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집이 어머니 집이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뭐 조카나 아니면 조카 며느리겠지.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어. 우리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 집에서 불이 피워지면 안 돼. 치매 걸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오르는 거야 지금? 뭉게 불 피워지고 이 연기가 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저 집 불난 줄 알았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달려와 봤더니 이 어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가지고 고구마 굽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마당에도 연기가 자욱하고 불난 줄 알았어. 이 화상이 이제 안 하던 불장난까지 하니 어쩔거나 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야. 치매 걸린 옆에 있는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 불이 있으니까 달려와 보니까 멀쩡하게 밥을 짓고 있지 뭐냐. 곧 잘 지었어. 안 쓰던 무쇠솥도 깨끗이 가셨나봐. 밥에 녹물이 하나도 안 든 거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밥 지으려고 엄청나게 큰 무쇠솥에다 수세미로 다 끓여가지고 목 다 긁어내고 그러고 밥 지은 거야. 정신 차려가지고 딸이 왔으니까. 녹물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밥 뜸 뜨는 냄새에 무쇠 냄새도 섞여 있었답니다. 자, 매캐한 연기 냄새도, 연기가 벽의 균열을 통과하면서 묻혀온 흙 냄새도, 그 모든 냄새와 어우러진 밥 뜸 뜨는 냄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밥 뜸 뜨는 냄새가 바로 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딸에 대한 사랑이지. 그 밥 뜸 뜨는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이 냄새, 이 편안함,
몇 생을 찾아 헤맨 게 바로 이 냄새 아니던가. 이 원초적인 싶은 그 원초적인 냄새. 이열치열이라더니 음식 때문에 뒤집힌 비위를. 자, 잘 봐봐. 밥 냄새가 지금 이 그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부드럽게 위로한다고 얘기하잖아. 맞지? 부드럽게 위로하는 이 편안한 냄새라잖아. 이 표현에서 그녀의 마음이 어땠다는 게 지금 느껴집니까?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싹 다 어디 가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갈등의 계속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해서 집을 떠나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갈등이 이 밥 냄새 한 번으로 해결이 된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나는 또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가?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자, 38번 볼게요. 자, 1970, 80년대는 경제적 궁핍, 가난했죠. 자, 그 다음에 남한어 서로 사상, 후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부장적 질서, 가족 질서 속에서 여성 개인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약화됩니다. 아들 중심이 되니까. 가족을 위한 역할이 강조됐어. 가족을 위한 역할이 이 소설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왔어요? 희생이라는 말로 나왔지. 사실 삼류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고 고맙다. 난 희생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희생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없었던 희생정신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빴다고. 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개인에게 심리적 위기로 작용하면 개인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서 관계 단절에 이르는데, 관계 단절이 바로 뭔데? 미국 간 거죠. 그러나 구석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성숙한 자아 정체성이라고 적혀 있지. 우리가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성숙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없어. 맞죠? 뭐 느낌 좋겠지만. 근데 여기 보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면 돼? 자, 이 밥 냄새, 그 다음에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서 갈등이 해결됐단 말이야.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두 글자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 주인공이 성숙해졌다 로 연결하면 되겠죠.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내용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보기는 어차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학교에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적어놓은 보기를 바탕으로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1대1로 대응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작품 좀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혹시 모의고사 지문 풀이했어? 아예 안 해준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문법을 한번 들어보고 알려줄게. 아,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문법 한 번 더 해준대? 문법 요소? 애들 잘 풀었다고. 아, 그래서 애들이 시험 잘 쳐가지고 그렇긴 하지. 그럼 뭐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저거 1등급 꽤 나왔나 보다 학교에서. 저 연애 1컷이 몇 점이었어? 관심 있어요? 92점이 1컷이야? 90 이상? 1컷이라고? 설이 딱 92점 했는데. 등수가 몇 등이야? 부등. 뭐야? 1등 몇 명 없네? 그러면 그게 동접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몰라?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요 2등급 초반에 걸려있는 애들이 엄청 많을걸 내 생각에. 91, 89 요 사이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88, 9, 90, 91 요때가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보기에는 뭐야 잘 풀었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 치고 1등급 9명이면 8명, 9명이면 잘한 거긴 해. 보통 학교에 1등급 막 3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너네 학교니까 너네 학교 기준으로 그렇게 막 많지 않다 생각했는데 2등급 초과에 좀 많은가 보네요. 쌤, 이거는 왜 여기에요? 쌤용이에요? 네, 제 거. 그것도 하이라이트로 보고 첫 번째 우리가 넣은 골만 그 뭐야 이렇게 애들 주로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뭘 보고 있다가 소리 질러 애들 다 와가지고 지금 저희는 치즈 찍기 이런 문제나 사진 문제를 가고 윤전을 동네 어딘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리고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등번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빨간색 옷이 딱 그것도 안 보이고 그냥 엄마가 하지. 많이 안 보이는데
때 팔고 있을 때 지금 18 연같은 받았어. 그리고 메이킹 그거 공부 모르겠다. 아직 노출하고 있어. 진짜. 나 노출 줄 알고 너무 좋아. 내가 그냥 얘가 끊기는 거는 쌤은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